70년의 약속, 마지막 편지. 어떤 사연이었을까요? 사연 시작할게요. 그 전에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릴게요. 저는 뉴욕의 기업법 전문 변호사입니다. 매일 아침 맨해튼의 화려한 고층 빌딩 숲을 가로질러 사무실로 출근합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커피 한 잔을 들고 사무실에 들어섰는데 파트너 변호사가 저를 급하게 불렀습니다. 토마스, 급한 건이야. 서울에 있는 대기업과 법률 자문 계약을 체결해야 하네. 순간 커피잔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한국이라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아시아에 대한 편견이 꽤 있는 편이었습니다. 특히 한국은 미국의 도움으로 겨우 발전한 나라라고만 생각했죠. 꼭 제가 가야 하나요? 파트너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네가 최고의 적임자야. 이번 주말까지 서울에 도착해야 해. 집으로 돌아와 짐을 꾸리면서도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할아버지가 한국전쟁 참전 용사였다는 것 말고는 한국에 대해 아는 게 없었거든요. 그나마도 할아버지는 전쟁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짐을 싸다 말고 할아버지의 옛 서재에 들렀습니다. 문득 할아버지가 한국에서 가져온 물건이라도 있을까 싶었죠. 책장을 뒤지다가 우연히 발견한 낡은 봉투 하나. 봉투를 열자 할아버지의 친근한 필체가 적힌 편지가 나왔습니다. 내가 빚진 사람들이 있다. 네가 한국에 간다면 이 주소를 찾아가 봐야 한다.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평생 누구에게도 빚을 진 적이 없는 자존심 강한 분이었거든요. 대체 어떤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 편지 아래에는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서울의 어딘가. 그동안 한국전쟁에 대해 무관심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출발 전날 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뉴욕의 밤거리는 언제나처럼 분주했습니다. 이제 곧 제가 보게 될 서울은 어떤 모습일까? 할아버지의 편지는 저를 어디로 이끌 것인가? 가슴 한켠이 묘하게 설렜습니다. 평소에 제가 아니었죠. 마치 오래전부터 정해져 있던 약속을 이제야 지키러 가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남기신 편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번 출장이 단순한 업무 이상의 의미가 있을 거란 걸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12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피곤함도 잊을 만큼 놀라웠죠. 제가 상상했던 한국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거든요. 눈앞에 펼쳐진 건 마치 미래도시 같은 광경이었습니다. 천장에서 바닥까지 유리로 된 현대적인 건물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로봇이 안내하는 모습,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최첨단 스크린들. 저도 모르게 입이 벌어졌죠. 공항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정말 한국인가요? 공항 철도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동안에도 놀라움은 계속됐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차량, 조용히 휴대폰을 보는 승객들,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달리는 열차까지. 제 고집은 여전했습니다. 이건 그냥 보여주기식 발전일 거야. 겉만 번지르르한 거겠지. 하지만 제 확신은 점점 흔들리고 있었죠. 호텔에 도착하자마자 저녁 식사 일정이 잡혀 있었습니다. 한미 법조계 인사들과의 만찬이었죠. 고급 한식당의 독립된 룸에서 시작된 대화는 처음엔 순조로웠습니다. 그러다 한국인 사업가 박민준 씨의 한마디가 제 귀를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오웬스 변호사님, 흔히들 한국이 미국 덕분에 발전했다고 하시는데 사실은 좀 다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배우고 도움을 준 동반자였죠. 순간 제 이성이 날아갔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한국전쟁 때 미군이 없었다면 지금의 한국은 존재하지도 않았을 텐데요. 박민준 씨는 차분히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미군도 한국전에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게릴라전 전술부터 극한 상황에서의 전투 기술까지. 한국군과 미군은 함께 싸우고 함께 배웠죠. 저는 반박하려 했지만 박민준 씨의 논리적인 설명 앞에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처음으로 제 생각이 틀렸을 수도 있다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죠. 그날 밤 호텔방에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할아버지의 편지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주소는 종로의 한 골목이었죠.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 너머로 오래된 거리가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하늘은 뉴욕 못지않게 화려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 도시를 어떤 모습으로 기억하고 계셨을까요?
전쟁의 폐허 속에서 지금의 모습을 상상이나 하셨을까? 할아버지의 편지를 한 번 더 읽어보았습니다. 빚진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자꾸 마음에 걸렸죠. 내일은 꼭 그 주소를 찾아가 봐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남기신 마지막 숙제를 풀어야 할 것 같았거든요. 밤이 깊어갈수록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마치 제 인생에 큰 전환점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창밖의 서울은 제가 알던 것과는 너무나 달랐고 이제 곧 더 큰 진실을 마주하게 될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택시에 올랐습니다. 종로 3가요. 운전기사님께 할아버지가 남긴 주소를 보여드렸죠. 핸드폰으로 확인해 보니 최근에 새로 생긴 고층 빌딩들 사이에 있는 주소였습니다. 아, 거기는 옛날부터 있던 국밥집이에요. 요새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순간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70년이 지났는데도 그 자리에 있다니. 택시는 번화가를 지나 점점 좁은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현대적인 고층 빌딩들이 줄어들고 오래된 건물들이 하나둘 눈에 들어왔죠. 여기서 내리시면 됩니다. 저 골목으로 쭉 가시다 보면 보일 거예요. 낡은 간판들 사이로 난 좁은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현대적인 도시 한가운데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은 공간이 있다는 게 신기했죠. 그러다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할매국밥이라고 쓰인 낡은 간판이 보였거든요. 문을 열자 따뜻한 국밥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80대로 보이는 할머니가 주방에서 국밥을 끓이고 계셨죠. 할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변하셨습니다. 혹시 미국에서 오셨나요? 오웬스 씨. 손자분 되시나요? 이제는 제 얼굴이 하얗게 변할 차례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토마스 오웬스입니다만.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의자를 가리키셨습니다. 앉으세요. 기다렸어요. 당신 할아버지가 언젠가 가족이 올 거라고 하셨거든요. 순간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말씀을 이어가셨죠. 당신 할아버지는 우리 가족의 생명의 은인이에요. 한국전쟁 때 그분이 아니었다면 우리 가족은 살아남지 못했을 거예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951년 1월 폭설이 내리던 날이었어요. 제 동생은 그때 12살이었죠. 피난 가던 중이었는데 갑자기 폭격이 시작됐어요. 제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는 계속됐죠. 동생이 무너진 건물 더미에 다리가 끼어 꼼짝할 수 없었어요. 그때 당신 할아버지가 나타나셨죠. 미군 부대는 이미 철수 명령을 받은 상태였어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홀로 남아 동생을 구하셨죠. 목숨을 걸고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식당 안은 고요했죠. 70년 전의 그 순간이 마치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명령 위반 아니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맞아요. 할아버지는 처벌을 받으실 뻔했어요. 하지만 한국군 장교가 도와주셨죠. 백대위라고. 그분도 함께 동생을 구해주셨어요. 순간 할아버지의 서재에서 봤던 흑백 사진 한 장이 떠올랐습니다. 군복 차림의 할아버지 옆에 서 있던 한국군 장교. 그가 백대위였던 걸까요? 이제야 조금씩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가 그토록 한국에 대해 말씀하지 않으셨던 이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기신 그 편지의 의미까지. 할아버지는 이곳에서 무언가를 발견하신 것 같네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할머니는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네, 인간성이죠. 전쟁 속에서도 잃지 않았던 우리의 따뜻한 마음을. 우리 동생은 구조된 후에도 할아버지와 깊은 인연을 이어갔어요. 할머니는 주방으로 걸어가 오래된 앨범을 꺼내오셨습니다. 국밥 한 그릇이 제 앞에 놓였습니다.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죠. 이게 그때 할아버지가 가장 좋아하시던 메뉴예요. 매일 아침 드시곤 했죠. 앨범을 펼치자 까맣게 변색된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젊은 시절의 할아버지가 한 소년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소년의 다리는 붕대로 감겨 있었지만 할아버지와 함께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에도 할아버지는 매년 한국을 찾아오셨어요. 우리 동생이 대학에 입학했을 때도, 결혼식 때도.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앨범을 넘기며 세월의 흐름이 보였습니다. 젊은 할아버지의 모습에서 점점 나이 들어가는 모습으로 어린 소년은 청년이 되고 중년이 되어갔죠. 그런데 왜 저한테는 한 번도 말씀해주지 않으셨을까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기셨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아마도 진정한 선행은 말하지 않는 것이라 생각하셨나 봐요. 그리고 아마 후회도 있으셨겠죠. 후회라뇨? 네, 더 많은 사람을 구하지 못한 것에 대한 할머니의 말씀에 제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그때 식당 문이 열렸습니다. 50대 남성이 들어오셨죠. 어머니, 약 드실 시간이에요. 아, 우리 아들이에요. 구조된 동생의. 할머니의 말씀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분은 저를 알아보셨습니다. 혹시 오웬스 씨의 손자분이신가요? 너무나 닮으셨네요. 큰아버지께서 항상 말씀하셨어요. 오웬스 씨가 아니었다면 우리 가족은 물론 이 식당도 없었을 거라고. 식당 벽에 걸린 액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와 백대위 그리고 할머니의 동생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 밑에는 할아버지의 글씨로 쓰여 있었죠. 진정한 우정은 국경을 넘어선다. 저는 천천히 국밥을 들었습니다. 첫 숟가락을 떴을 때 70년 전 할아버지가 느꼈을 그 따뜻함이 제 마음에도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의 아들은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전쟁 후에 이 동네가 재건될 때도 할아버지께서 도움을 주셨다고 해요. 미군 부대의 의료품과 식량을 몰래 나눠주시고, 그리고 이 식당 자리도 원래는 폐허였던 걸 할아버지가 도와주셔서 다시 열 수 있었대요. 우리 가족의 생계를 걱정하셨거든요. 그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빚진 사람들은 실제 빚이 아닌 오히려 할아버지가 베푸신 사랑을 잊지 말라는 의미였던 거죠. 밖에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1951년 그날처럼요. 할머니는 창밖을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눈이 내리면 그날이 생각나요. 죽음의 문턱에서 새 생명을 얻은 그날. 당신 할아버지는 우리에게 단순한 은인이 아니라 가족이었어요. 저는 다음날 할머니의 동생을 만나러 병원에 갔습니다. 비록 거동이 불편하셨지만 맑은 눈빛으로 저를 반겨주셨죠. 토마스, 자네가 정말 오다니. 나는 믿었네. 오웬스 중이가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질 거라고. 병실 창가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와 함께 찍은 수많은 순간들. 그중 한 장의 사진이 특히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이 사진은 내가 대학에 입학했을 때 찍은 거라네. 자네 할아버지가 직접 비행기를 타고 오셔서 축하해 주셨지. 사진 속 할아버지는 제가 알던 모습과 달랐습니다. 항상 과묵하고 엄격하셨던 분이 환하게 웃고 계셨죠. 마치 자신의 아들이 대학에 입학한 것처럼 기뻐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일세, 자네 할아버지께서 우리 가족만 도우신 게 아니야. 백대위와 함께 수많은 민간인들의 목숨을 구하셨다네. 할머니의 동생은 천천히 서랍을 열어 낡은 수첩을 꺼내셨습니다. 그 안에는 할아버지와 백대위가 함께 활동했던 기록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이건 우리가 몰래 기록해둔 거라네. 두 분이 구해주신 사람들의 명단이지. 보다시피 100명이 넘어. 수첩을 넘기다 보니 할아버지의 일기도 있었습니다. 오늘도 몇 명을 잃었다. 하지만 포기할 순 없다. 이들의 눈빛에서 희망을 보았기 때문이다. 자네 할아버지와 백대위는 특별한 사이였어. 서로 다른 나라의 군인이었지만 인간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만큼은 똑같았지. 그분은 천천히 팔을 걷어 올리셨습니다. 오래된 화상 자국이 보였죠. 그날 불길 속에서 할아버지가 나를 업고 나오실 때 등에 큰 화상을 입으셨다네. 평생 그 흉터를 안고 사셨을 텐데. 순간 할아버지의 등에 있던 흉터가 떠올랐습니다. 어릴 적 궁금했지만 한 번도 물어보지 못했던 그 상처의 이유를 이제야 알게 된 것이죠. 전쟁이 끝난 후에도 할아버지는 계속 한국을 도우셨어. 미국에서 의료품을 보내주시고 유학생들을 후원하시고 늘 조용히 하셨지만 우리는 알고 있었네. 창밖으로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동생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죠. 이런 날이면 특히 그때가 생각나. 죽음의 공포와 절망 속에서도 서로를 위해 희생할 수 있었던 그 순간들. 자네 할아버지는 그걸 인간성의 승리라고 부르셨지.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토마스, 이제 자네가 그 기억을 이어가주게. 우리가 서로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앞으로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이제야 이해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남기신 유산은 단순한 전쟁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국적과 인종을 넘어선 인간의 기록이었고 평화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증거였던 거죠. 병실을 나서는 제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이제는 제가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해야 할 책임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병원을 나서는 길에 한 젊은 여성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웬스 씨, 잠시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저는 김서연입니다. 방금 만나신 분의 손녀죠. 카페에 들어서자 김서연 씨는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제가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전쟁의 상처를 넘어 희망을 만들어낸 이야기를요. 화면에는 놀라운 자료들이 가득했습니다. 할아버지와 백대위가 함께 찍은 사진들, 손글씨로 쓴 편지들, 당시의 군사 기록까지. 할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모든 걸 기록하셨어요. 오웬스 중위님과의 추억을. 그리고 이건 마지막 병실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3년 전에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병실을 방문하셨을 때의 모습이었죠. 두 노인은 서로의 손을 맞잡고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어요. 오웬스 중위님이 아니었다면 나는 살아남지 못했을 거고 너희들도 이 세상에 없었을 거다라고요. 김서연 씨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잊혀지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전쟁은 단순한 적과 동지의 이야기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때 김서연 씨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네, 교수님. 네, 지금 오웬스 씨와 함께 있어요. 통화를 마친 김서연 씨가 말했습니다. 서울대 교수님이세요. 다음 주에 한국전쟁과 인간애라는 주제로 특강이 있는데 혹시 참석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죠.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실은 제가 전쟁 유산 기록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평화기념관에서 전시회도 준비 중이고요. 오웬스 씨와 백대위의 이야기가 중심이 될 거예요. 김서연 씨는 태블릿을 꺼내 전시회 기획안을 보여줬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미처 몰랐던 이야기들이 더 있었죠. 할아버지들은 전쟁이 끝난 후에도 계속 연락을 주고받으셨어요. 서로의 자녀 교육을 도와주시고 양국의 문화를 이해하는 다리 역할을 하셨죠.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할아버지는 단순히 한 명의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평화와 이해의 씨앗을 뿌린 분이셨죠. 토마스 씨,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이어가야 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하지만 이런 이야기들이 희망이 될 수 있어요. 밖으로 나와 서울의 거리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와 백대위가 보여주신 용기와 인간애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필요한 가치라는 걸 말이죠. 다음 주 특강에서 뵙겠습니다. 토마스 씨. 김서연 씨의 마지막 인사가 길게 여운을 남겼습니다. 서울대학교 강당은 그날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한국전쟁과 인간애라는 제목의 특강이 시작되려는 순간이었죠. 김서연 씨가 저를 연단으로 안내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오웬스 중위의 손자이신 토마스 오웬스 씨입니다. 단상에 올라 청중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젊은 학생들의 눈빛에서 호기심이 느껴졌죠. 저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저는 한국을 단순히 미국의 도움으로 발전한 나라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할아버지의 유산을 통해 깨닫게 되었죠. 강연이 끝난 후 많은 학생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중 한 학생의 질문이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오웬스 씨,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시면 어떤 일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 결심이 섰습니다. 뉴욕으로 돌아가자마자 저는 파트너들과의 미팅을 요청했습니다.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을 전담하는 특별 부서를 신설하고 싶습니다. 회의실에서 제가 제안을 시작하자 모두가 의아해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본 한국의 현재를 설명하기 시작했죠. 삼성, 현대, SK. 이들은 이미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고 반도체 시장도 장악하고 있죠. 인공지능, 메타버스, 로봇공학까지.
실리콘밸리 못지않은 혁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며 서울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최첨단 연구소들, 스타트업 캠퍼스, 글로벌 기업들의 본사까지.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 기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미래입니다. 선임 파트너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토마스, 자네가 많이 변했군. 네, 제가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도와준 나라가 아닙니다. 함께 성장한 파트너였죠. 제 제안은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그렇게 저는 로펌의 아시아 전략 부서 책임자가 됐죠. 첫 프로젝트로 한국의 대형 IT 기업과의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미스터 오웬스, 단순한 법률 자문이 아닌 진정한 파트너십을 원합니다. 한국 기업 대표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먼저 한국의 발전상을 설명하는 사람이 됐으니까요. 매일 저녁 사무실 창문 너머로 맨해튼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서울에서의 경험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것을요. 할아버지가 남기신 유산은 단순한 전쟁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미래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이었고 진정한 파트너십의 가치였습니다. 이제 저는 매달 한국을 방문합니다. 할매국밥집에서 따뜻한 한 끼를 먹고 김서연 씨와 평화기념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하죠. 토마스 씨, 우리나라가 자랑스러우시죠? 김서연 씨의 질문에 저는 이제 망설임 없이 대답합니다. 네,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이제는 제 조국만큼이나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다시 할매국밥집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한 것을 가지고 왔죠. 할아버지의 마지막 유품이었습니다. 할머니, 이건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주신 거예요. 낡은 가죽 지갑 하나를 할머니께 건넸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열어보셨죠. 그 안에는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아, 이 사진. 사진 속에는 젊은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동생, 그리고 백대위가 함께 찍은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한글로 무언가가 적혀 있었죠. 영원히 잊지 못할 그들의 용기와 친절. 내 생의 가장 뜻깊은 순간.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분이 마지막까지 우리를 잊지 않으셨네요. 제 목에도 뜨거운 것이 올라왔습니다. 할머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한국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어요. 미국의 도움으로만 발전했다고 생각했거든요. 토마스 씨, 당신 할아버지는 늘 그러셨어요. 자신이 한국에서 받은 게 더 많다고. 인간의 존엄성과 희망을 배웠다고요. 마지막 한 장의 사진이 더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찍은 것이었죠. 병실에서 환하게 웃고 계신 모습이었습니다. 이제야 알겠어요, 할아버지. 왜 그토록 한국을 잊지 못하셨는지.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마지막 저녁이었죠. 결심이 섰습니다. 할머니, 제가 앞으로 자주 찾아볼게요. 할아버지가 지키고자 했던 이 인연을 이제는 제가 이어가고 싶습니다. 그때 김서연 씨가 식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평화기념관 전시회 포스터를 들고 있었죠. 드디어 전시회가 열립니다. 전쟁을 넘어 평화를 향해라는 제목으로요. 오웬스 씨와 백대위의 우정이 중심이 될 거예요.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70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토마스 씨가 와준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당신 할아버지의 마음이 이제야 완전히 전해진 것 같네요. 할매국밥집을 나서며 뒤돌아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이제 작은 명패가 걸려 있었죠. 이곳은 한미 우정의 증거입니다. 1951년 한 미군 장교의 용기와 한국인의 따뜻한 마음이 만나 시작된 이야기. 뉴욕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할아버지의 일기를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마지막 장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죠. 내가 한국에서 배운 것은 희망이었다. 폐허 속에서도 미래를 꿈꾸는 사람들의 눈빛, 그들의 불굴의 의지. 나는 그들에게서 인간의 위대함을 보았다. 이제 저는 압니다. 한국은 단순히 미국이 도와준 나라가 아닙니다. 불굴의 의지로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나
세계를 선도하는 혁신 강국이 된 기적의 나라이자 제 인생의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어준 곳이죠. 할아버지, 이제 제가 그 약속을 이어가겠습니다. 70년 전 시작된 이 아름다운 인연을 비행기 창 밖으로 서울의 마지막 불빛이 멀어져 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요. 사연은 여기까지고요. 우리는 70년 전 이들의 혜택을 받고 사는 것에 감사하면 사는 게 우리의 책임일 것 같네요. 지금까지 감동의 눈물 하늘솜이었습니다.